사실 정우성 씨가 굉장한 재력가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네. 현대카드 블랙 고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기준 네네. 넘어가도 200-300 이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무려 16세 연하의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로맨티시스트인 정우성 씨였기에 그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가비는 이날 비밀리에 출산을 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출산에 대해서 밝히면서도 자신의 2세에 대한 친부나 결혼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우성과 그 어떠한 연관관계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24일 오후 9시 늦은 시간에 디스패치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우성이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아버지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정우성 또한 기뻐했다. 양육의 책임도 약속했다. 태명도 지어줬다. 산후조리원과 병원을 논의했다. 뱃속의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 소중한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우성 측은 지난해 임신 소식을 들었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기사였습니다. 왜냐? 일방적으로 정우성의 입장만 담겼을 뿐 문가비의 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결심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사만 보면 정우성이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읽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테나시아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출산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서만 역할을 인정할 뿐 문가비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양육비와 출산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하긴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우성의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결혼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기사에는 정우성의 입장을 반박하는 문가비 측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지난 22일 문가비가 갑작스럽게 등남 소식을 전했다. 이틀 뒤인 24일 정우성이 먼저 움직였다.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우성의 입장이 나온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양육과 결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문가비 측의 입장이 담긴 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혼과 양육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은 사귄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남의 횟수 역시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이에서 임신이 이루어졌다? 대략적으로 어떤 사이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애초에 사귄 사이가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이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친자 확인 검사의 주체는 정우성 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아이의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쪽이 정우성이 아닌 문가비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문가비 씨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경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향후 대응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결혼과 양육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해진 만큼 이제는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인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가비 씨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자녀가 양육비나 상속권 모두 갖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인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라서 그걸 인제 인지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뭐 원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인제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인제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은 인제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인제 문가비 씨가 또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음. 양육권은 문가비 씨가 가지고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네. 또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을 갖는 거죠. 이런 경우 해당 아이는 상속분을 어느 정도나 비율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인제 아이 하나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죠. 아. 이제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느 네. 정도나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인제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데 사실 인제 이 수입 구간이 1,200만 원 이상 구간 해서 더 이상은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뭐 월수입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음.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준표에 의하면. 사실 정우성 씨가 굉장한 재력가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네. 월 수입 6천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뭐 현대카드 블랙 고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기준 네네. 넘어가도 200-300 이상은 못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시설, 예. 뭐 좋은 치료, 그다음에 뭐 좋은 유치원, 음. 좋은 학교, 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되면 예. 그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뭐 1,000 이든 2,000 이든 정할 수 있죠.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는가는 인제 법원에 의한 기준표라는 거고요. 예. 사실 인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상당한 유명인이기 때문에 음. 뭐 '이 정도는 아이에게 조금 해야 음음. 한다.'라고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원이 조금 더 금액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인 표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아 월 700이 최대치로 잘 알고 있었는데 1,200 이상도 월 200-300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양측이 합의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가 있겠지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합의와는 별도로 법적 최대 네. 양육비가 200에서 300만 원이다. 네. 거기에 조금 뭐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정도지 뭐 음.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정우성 씨가 양육비 등의 그 책임만 다하면 아이 문제는 문가비 씨가 키워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인제 요새는 비혼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뭐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문가비 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문가비 씨의 선택에 의해서 정우성 씨는 부수적으로 조금 법률 관계가 음.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우성 씨가 '다른 책임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아이와 관련한 양육과 부양 책임, 그리고 인제 아이는 어쨌든 상속권을 갖는 거니까 예. 법률적인 자녀로서. 그래서 이 더해서 무언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문가비 씨와 그 혼인 관계에 대한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문가비 씨와 혼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음. 이거는 두 사람 사이도 불행한 일이고 음.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아요. 음.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하고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하고는 저희는 사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음. "아이가 생겨서 음. 결혼했다."라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고 음. 사실 지켜보는 팬분들도 네. 이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무책임하다고 보기 좀 그럼요.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임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로 동의가 있었느냐 음. 이것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어쨌든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럼요. 상대방이 이제 동의 없이 나가 놓고 책임을 네. 다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는 요새는 인제 뭐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피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논의를 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할리우드에서나 불법화 사안들이 좀 계속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좀 늘고 있는 추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는 저희는 사건으로서 많이 보고요. 음. 또 고령화 사회여서 남성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인제 젊은 여성과 잠깐 사귀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 상속권 다툼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뭐 유명인이다 보니까 더 네.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